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력생물 차정원 선생님과 함께 개정과학, 생명과학 1을 저와 함께 하게 됐네요. 지금 첫 시간인데 첫 시간부터 단추를 잘 꿰야 되겠죠? 첫 시간부터 잘 꿰서 마지막까지 단추를 다 잘 잡아서 여러분의 생물학에 대한,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을 잘 가져가기 바랍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생명현상의 특성입니다. 생명현상, 왜 생명현상을 배우냐면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는 생물에 대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생물은 뭐냐? 생명현상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생명현상은 무엇이냐? 총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6가지. 첫 번째는 세포로 되어 있으며 정교하고 복잡한 체제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물질 대사를 한다. 세 번째는 자극과 반응이 있고 또 항상성을 갖고 있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이런 애들이 생식하고 이 낳은 자식이 어버이와 닮았다. 그리고 발생하고 생장한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고 진화한다. 요 6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생명현상이고 생명현상을 갖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생물이다 라고 얘기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에 대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배워보는 게 바로 생명과학이죠. 우리는 생명현상의 특성 1이죠. 1. 왜냐하면 요 3가지에 대해서만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은 되게 정교하고 복잡한 체제로 되어 있다. 이런 체제를 하나하나 배워갈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물질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만 있으면 살긴 살지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자극이라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 자극과 반응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외부가 수없이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외부가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내보내냐면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반응을 내보이는 거거든요. 밖에 춥잖아. 춥다고 우리가 슉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밖에 덥다고 체온이 쭉 올라가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해요. 요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정교하고 복잡한 체제라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셀이라고 써있죠?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기물이라는 건 뭐냐면 타는 거예요. 탈 수 있는 거. 안 타는 건 무기물이라고 그래요. 연탄, 여러분 연탄을 아나? 연탄을 타면 타요. 그러니까 연탄을 쓰는 거지. 다 타고 난 쟤는 더 이상 안 타요. 쟤는 무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는 건 유기물이에요. 그 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우리 몸은 주로 이런 것들로 되어 있죠. 물론 물도 있고 무기업류도 이런 거 있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데 매우 중요하고 있으니까 이런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기물까지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탄수화물 살아있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밥 보고 살아있다고 그래? 아유 정말 잘 살아있구나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예. 세포부터 우린 살아있다라고 그래요. 세포부터. 세포가 죽으면 죽은 거고 세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딱 잘랐다고 쳐보자. 손가락 잘라서 너무 잔인하다. 그러면 오징어를 먹자. 오징어를 먹으면 오징어를 딱 다리를 자르면 살아있는 오징어, 산오징어, 다리를 자르면 얘가 잘라져 있는데도 계속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럼 아직은 살아있는 거지. 왜? 세포가 살아있으니까. 걔네 세포가. 근데 여기서 본체에서 떨어졌으면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리고 말겠죠. 세포가 죽으면 걔네들 다 죽은 거죠. 이런 세포들이 모양과 기능과 형태가 똑같은 애들이 모양과 형태는 같은 말이네. 형태와 기능이 똑같은 애들이 모여서 있는 게 바로 티슈,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이란 말 알지? 우리 조직을 이루자. 그리고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깍두기처럼 생기신 분들 이렇게 막 조직을 이루고 있잖아요. 모양과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조직을 이루신 분들 보면 모양이 비슷하고 형태가 비슷하면요 하는 일도 비슷해요. 예를 들면 여기 피부가 피부 조직이죠.
피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눈이 있잖아요.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있죠. 눈하고 피부는 이 세포가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요. 모양과 기능이 같이 있는 거를 같은 조직이죠. 피부 조직. 여기 눈은 시각 조직이지. 조직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수많은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조직들이 모여서 뭐를 이루고 있냐면 organ, 기관을 이루고 있어요. 기관. 예를 들면 간이라고 해볼까? 간에 표피 조직이 있죠. 간도 표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피 조직이 있고 거기에 혈관이 지나가는 어떤 통도 조직도 있겠고 거기 간에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쓸개집도 만들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만들어내야 되는 분비 조직도 있겠고요. 각각의 조직들이 다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이자, 심장, 위, 대장, 소장, 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똑똑똑 떨어져서 얘기하는 게 대부분 다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기관. 이 기관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organ 시스템, 기관계가 돼요. 기관계. 예를 들면 입이라는 기관이죠. 식도, 여기 식도, 이 입에서 넘어가는 이 목구멍 음식물이 넘어가는 위, 뭐 소장, 대장, 간, 이장 뭐 이런 등등등 것들이 모여서 다 소화를 하는 데 쓰인단 말입니다. 이 기관들이 모여서 소화를 하는 데 쓰이니까 소화기관계가 되는 거죠. 심장과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림프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순환하는 우리 몸을 돌리는 순환계를 만든단 말입니다. 계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기관계가 되고 이 기관계들이 소화기관계, 순환기관계, 배설기관계, 감각기관계 이런 기관계들이 여러 개 모여서 드디어 우리 몸, 오가니즘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건 동물 기준이야. 동물 기준. 동물은 이렇게 돼요. 식물은 좀 달라. 식물은 기관계가 없어. 기관계가 없고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로 넘어가는데 조직계가 있습니다. 식물은. 여기 식물이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나? 여기 줄기를 이렇게 딱 잘라보면 바깥쪽에 물관이 지나가고요. 바깥쪽에 체관이 지나가고 안쪽으로 물관이 지나가고 여기 안에 형성층이 있다. 뭐 이런 거 배웠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직이란 말이죠. 얘네들이 통도 조직, 얘네들이 분열 조직,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계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식물에서 기관은 생식기관, 꽃, 그리고 이 지지하는 지지기관, 줄기,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영양기관, 잎 영양기관, 이런 기관들로 나눠져 있고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식물이 되어 있습니다. 거긴 기관계가 없어. 동물은 조직계가 없는 대신에 기관계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정교하고 복잡한 체제를 이뤄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꼭 이런 건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건 세포 하나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살아있는 다세포 생물을 얘기한 거예요. 세포 하나가 살아있는 것도 있거든요.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이런데 하나가 살아. 그럼 걔가 분열해서 세포가 두 개가 되면 대장균이 두 마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 슬켰어. 여기 세포가 죽었네. 옆에 세포가 분열해서 여기를 메꿨어요. 그럼 차정원이 두 개가 됐나? 그건 아니잖아. 예. 그런데 대장균 같은 것들은 세포 하나로 살아있죠. 집신벌레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로 살아있거든요. 그런 건 단세포 생물이라고 그래.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건 다세포 생물이고 다세포 생물은 세포, 조직, 기관, 동물에선 기관계, 개체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체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생물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포들은 에너지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외부 물질에서 얻을 수 있어요. 물질이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 특히나 무슨 물질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복잡한 유기물이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무기물엔 에너지가 적어요.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생물이 갖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적단 말이죠. 그래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든다고 그런다면 생물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여기다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에 이런 작용을
에너지를 저장하는 작용,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작용을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동화작용. 그럼 동화작용을 알아보려면 무기물이 유기물이 뭔가인지 좀 더 잘 알아야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살짝 무기물은 안 탄다, 유기물은 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옛날 정의야. 요즘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연소가 안 된다, 무기물이고요. 두 번째는 탄소가 없으면 대부분 무기물입니다. 탄소가 없는 애들은 대부분 안 타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 CO, 이거 CO야. CO. 일산화탄소나 CO2, 이산화탄소나 요거 탄산이온이라고 그래. 탄산이온들은 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단순해서 얘네들은 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물이에요. 나머지는 탄소가 있고 복잡하면 다 유기물이야. 탄소가 있고 복잡하면 다 유기물이라고 그러고 그런 애들은 대부분 고분자 물질이에요. 고분자 물질. 대부분 얘네들은 단순하니까 저분자 물질이에요. 그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고분자 물질이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유기물에 속해 있으니까. 이렇게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만들면 동화작용이고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입니다. 빛에너지를 무기물, 물과 이산화탄소, 물은 탄소 없죠. 당연히 무기물이고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있지만 되게 간단해서 무기물이라고 했잖아. 이런 무기물을 가지고 필요한 유기물을 합성해내는 것, 빛을 가지고 유기물을 합성해내는 것,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기물을 우리가 먹잖아요. 여러분 아침 식사했죠? 점심 식사했죠? 저녁도 먹었죠? 먹었으면 먹는 걸 유기물을 먹는단 말이죠. 유기물을 먹었으면 그거를 분해하면서 무기물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뽑아내서 이 에너지로 모든 생물이 다 먹고 사는 거죠. 이런 작용을 동화의 반대말인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이화 쪼갠다, 다르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건 호흡이죠. 우리 세포에서도 세포호흡이라는 게 벌려져서 여러 가지 유기물들을 쪼개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뽑아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동화작용, 이화작용의 물질 대사를 해야 되는데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는 물질을 이렇게 이 대자가 사실은 대체한다 이런 말이에요. 교대한다.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대체하고 이렇게 대체하고 이렇게 대체하고 이렇게 대체하고 이렇게 바꾸려면 물질을 바꾸려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은 탄수화물이 아니잖아요. 물은 밥이 아니잖아. 이산화탄소는 밥이 아니잖아. 그런데 다른 물질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런 걸 화학 변화라고 그러거든요. 화학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이렇게 되는 것도 화학 변화죠. 화학 변화가 우리 몸에서 계속 일어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물질이 효소입니다. 효소. 모든 물질들은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어느 날 만났어요. 여기 사실 수증기 있겠죠. 공기 중에 수증기 있을 거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도 있겠죠. 얘네가 가서 딱 만났어. 만나자마자 우리 포도당이 한번 돼볼까? 탄수화물이 한번 돼볼까? 그래서 밥이 돼서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왜 이렇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수소하고 이거 수소예요. H가 수소야. 모르는 사람 지금 알면 되지. O가 산소예요. 이렇게 만나면 얘가 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기 중에 수소랑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기만 하면 물 되냔 말이야. 안 된다고. 그 물이 돼서 주룩주룩 나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잘 쉽게 만들어지려면 효소가 있어야 돼요. 효소가 있으면 화학 반응이 되게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보다 우리 몸 안쪽이 밥 먹고 나면 화학 변화가 되게 빨리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엔 여러 가지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효소가 뭐냔 말이죠. 효소가 뭐냐면요. 효소가 이 반응하는 물질이 바뀔 때 넘어가야 되는 문턱 에너지가 있어요. 이렇게 요 에너지의 장벽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수소랑 산소랑 아까도 말했지만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도 이 에너지의 장벽을 넘을 정도로 수소가 이렇게 돌고 산소가 이렇게 와서 틱 이렇게 만나면 이 에너지를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틱. 그러면은 계속 수소랑 산소랑 있죠. 근데 어느 날 수소가 되게 에너지가 되게 센 게 오고 산소가 되게 세게 와갖고 빡 부딪혀갖고 여기를 빡 넘어가면 그럼 물 돼. 요 에너지의 장벽을 넘어가면 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야 되는 에너지의 장벽을 뭐라고 그러냐면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를 활성화 에너지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여기를 활성화 에너지다.
그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고. 낮추면 좀 툭 부딪혀도 쑥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화학 변화가 더 잘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물질, 그 자식이 바로 효소가 되겠죠. 효소가 화학 변화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이유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인 겁니다.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물질 대사를 또 책에 나와 있는 게 화성 탐사선이 있어요. 화성에 생물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화성에 만약에 생물이 살고 있다면 그럼 걔네들도 에너지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에너지는 어디 있냐고? 물질에 있는 거죠. 그럼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얘가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든가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동화작용이나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동화작용이나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꾸는 이화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화성에다가 우리 여기서 제일 빨리 보내도 6개월 이상 걸려. 그러니까 가서 토양을 떠와서 실험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실험을 하도록 한 거야. 그냥 프로그래밍을 다 해갖고. 그래서 이걸 바이킹호를 보냈죠. 1970년대 후반에 바이킹호를 보내갖고 거기 도착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 로봇가 이렇게 쭉 나가고 로봇 팔로 화성 토양을 이렇게 긁어와요. 긁어와서 여기 프로그래밍 돼 안에다가 화성 토양을 이렇게 넣어놓죠. 화성 토양을 넣어놓고 여기다 뭘 넣어주냐면 14CO2나 14CO를 넣어주는데 14라는 말은 좀 어렵다. 이거 선생님이 다음에 뭐 어떤 논술이나 이런 강의할 때 살짝 얘기를 하고 이 14라는 건 방사선 표지를 해서 평소에 볼 때는 그냥 모르지만 엑스레이를 쬐면 얘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탄소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탄소에다 표지를 해놓은 거야. 표지된 탄소가 있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즉 무기물을 넣어준 거죠. 무기물을 넣어주고 무기물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죠, 적다고 그랬어. 적다고 그랬죠. 무기물을 넣어주고 램프로 빛에너지를 줘서 뭐가 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길 기다리는 거죠. 그럼 유기물이 충분히 됐다고 쳐. 유기물이 충분히 됐다고 시간을 준 다음에 이게 중요해.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14CO2나 14CO 방사선 표지가 되어 있는 애들을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나서 여기를 막은 다음에 유기물이 있다면 탈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를 그 다음에 가열 장치로 막 가열을 해보는 거야. 400도씨 이상으로. 그럼 얘 타겠지. 타면 아까 14CO2나 14CO 다 뺐죠. 그런데 유기물은 탄소가 있는 거니까 여기 14로 이렇게 표지되어 있는 이런 유기물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타버리면 새로운 14CO2나 새로운 14CO가 생기겠죠? 걔를 방사선 계측기로 잡아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잡아내서 새로운 14CO2나 새로운 14CO가 있으면 아이고 얘는 동화작용을 하는 애가 있구나 그러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시험에서 가열장치가 왜 있니? 라고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공기를 넣었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유기물이 만들어진 다음에 뺀다는 거를 기억 못하면 가열장치가 왜 있는지 설명 못합니다. 요 동화작용 엄청 시험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반면에 이화작용은 되게 쉬워요. 이화작용은 똑같은 데다가 요번엔 방사선 표지가 되어 있는 14C가 되어 있는 유기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번엔. 그럼 유기물을 넣어주고 화성 토양이 뭐가 되길 기다리는 거야? 무기물이 되길 기다리는 거지. 무기물이 뭐가 되겠어요? 14CO나 14CO2가 생겨나겠죠? 그럼 여기서 방사선 계측기를 잡으면 우리는 넣어준 게 14가 되어 있는 유기물밖에 안 넣어줬는데 14C가 들어가 있는 무기물이 만들어지다니. 얘는 이화작용을 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하나 더 있어. 요거를 하나를 더 실험을 했어. 하나 더 실험을 했는데 요번에는 14CO2나 14CO를 쓰지 않았어요. 14CO2나 14CO를 쓰지 않고 여기다 유기물만 넣어줘. 이쪽으로 좀 와봐요. 유기물만 좀 넣어주면 여기에 유기물만 넣어주면 무기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번엔 방사능 계측기가 아니라 기체 분석이야. 기체 분석기. 우리는 기체를 안 넣어주고 유기물만 넣어줬는데 CO2나 CO,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생겼으면 이화작용을 한 거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화작용을 하는 실험 2개, 그리고 동화작용하는 실험 하나 가르쳐줬죠. 화성 탐사선에서. 근데 화성 탐사선에서는 동화작용하는 실험이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어렵게. 그리고 내신에서는
주관식 서술형으로도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지금 두 가지 했어요. 세포로 되어 있고 정교하고 복잡한 구성체계를 갖고 있다. 두 번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물질 대사를 한다. 동화작용, 이화작용,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화성탐사선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하나 더 있어. 세 번째는 생물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럴 리는 없지만 선생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폭탄 테러범이 탄 거야. 그래갖고 뿌악 하고 비행기가 공중 폭발을 했네. 다 죽었어. 나만 살았어. 나만 살았는데 떨어진 데가 사막이야. 근데 뭘 구해야 돼? 무슨 물질이 제일 필요하죠? 내 에너지 얻고 막 그러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지금 물이죠. 물에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래도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물이 되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 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내 그 비행기 폭파로 파편이 여기 이렇게 튄 거야. 그래갖고 시각 정보가 차단돼 있어. 그 물 찾기 수가 어렵죠. 물 못 찾잖아. 이렇게 하고 여기 귀까지 이렇게 된 거야. 청각도 못 들어. 그럼 더 못 찾겠지. 그냥 혀도 잘랐어. 너무 잔인하다. 미각도 못 찾아. 막 화상으로 막 촉감도 없어. 야,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죽는 게 낫겠죠 차라리. 요렇게 에너지가 있으면 살긴 살지만 에너지보다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죠. 빛이라는 정보, 소리라는 정보, 촉감이라는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만 반응을 해야지 우린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자극과 반응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린 자극과 반응이라고 한 거예요. 자극과 반응에 대한 정의 정도만 알면 돼요. 여기서는 이 자극과 반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외부 환경은 큰 외부 변화는 커요. 온도가 확 올라가든가 됐다 덥든가 됐다 춥든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몸은 항상 어때? 36.5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체온이. 언제나.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시원하다라는 이 개념을 아나? 개념을 알면 서름이 넘은 거야. 시원하다. 이러면은 그런데도 우리 체온이 안 올라가고 36.5도잖아요. 또 체온이 있고 우리 몸에 삼투압이라는 게 있어요. 삼투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농도야, 농도. 우리 몸은 너무 짜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간이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삼투압이 일정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셨으면 싱겁죠. 몸이 싱거워지잖아. 몸이 싱거워지면 오줌을 많이 내보내서 다시 좀 짜게 만들고 밥을 너무 짠 걸 먹었어요. 짜다. 그러면 오줌 양이 줄어요. 나가는 오줌을 잡는단 말이야. 물 못 나가게 해서 우리 몸이 더욱더 짜져서 막 고등어처럼 되는 걸 막는단 말이죠. 이렇게 삼투압. 세 번째는 혈당량이라는 게 있어요. 혈당량. 피에 있는 포도당의 함량이에요. 피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당이 많으면 오줌으로 나가서 당뇨병에 걸린단 말이죠. 위험해. 그리고 당이 없으면 그 혈당량이 이렇게 젖으면 내려가면 세포들이 영양분을 포도당에서 얻어야 되는데 세포들이 영양분을 못 얻어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거든요. 요 세 가지가 다른 것도 있는데 pH나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항상 시험에 나왔어. 이 세 가지가 항상성,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몸이 덥다, 몸이 뜨겁다, 뜨거운 온도라는 자극이 들어왔잖아. 뜨거운 밤이 되게 덥다라는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서 체온을 낮추려고 무지 노력해. 막 땀 나고 막 그래서 체온을 낮추려고 그러고 밖에 너무 춥다는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단 말이죠. 밥을 먹어서 혈당이 막 올라가요. 밥을 먹었으니까 포도당을 많이 먹었으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쪼개면 포도당이 되거든요. 그럼 혈당이 막 올라가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나오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혈당이 너무 내려가 그럼 또 다른 막 우리 몸에 호르몬들이 막 나와서 혈당을 올리려고 막 노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일정하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유지한단 말이죠. 오늘 세 가지 했는데 오늘 세 가지가 내일 세 가지보다 더 시험에 많이 나오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잠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한번 해봐요. 모든 생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뭐로 구성되어 있어? 어디부터 살아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기물로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유기물로도 구성되어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포부터 살아있고 우린 살아있는 걸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생물의 구조상 기능상 기본 단위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세포설이라고 그래요. 세포설. 우리 세포부터 살아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건 인간이 정한 거야. 세포부터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자고 그런 건 인간이 정한 거지. 갑자기 하나님이 세포다. 이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다른 생물들이 우린 다 세포야. 뭐 이런 얘기도 없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세포설이에요.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동물에서는 뭐가 있죠? 개체로 넘어가기 전에 기관, 개가 있다 그랬지. 기관계. 식물은 기관계가 없고 조직계가 있다 그랬죠. 조직계. 생물은 끊임없이 뭘 한다고? 끊임없이 뭘 해야 살게? 에너지를 얻어야 살아. 에너지 얻는 여러 가지를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물질대사라고 하죠. 물질대사. 생물은 끊임없이 물질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돌려야 돼. 에너지를 얻어야 되고 크게 동화작용하고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동화작용. 대표적인 예는 광합성이 있었죠. 그리고 이화작용. 유기물을 무기물로 만드는 이화작용. 대표적인 예는 호흡이 있었죠. 생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해서 촉매라는 게 화학 변화 속도를 더 빨리 해주게 하는 거예요. 화학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린 뭐라 그래? 두 글자로 효소라고 하죠. 효소. 효소를 우리 몸에 있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똑같은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생체 촉매라고 합니다. 생체 촉매. 같은 말, 생체 촉매랑 효소는 같은 말이에요. 생물은 외부로부터 정보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생명현상의 특징 중에 자극과 그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생물에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성 세 가지. 아까 방금 했다. 항상성 세 가지. 체온, 삼투압, 혈당량. 체온, 삼투압, 혈당량.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무조건 답은 항상성이에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체온이 계속 요래. 고양이가 물에 젖었어. 물에 젖어서 막 몸을 털고 있는 그림이 있어. 체온이 이래. 근데 고양이가 이제 죽었어. 그래서 여기 뭐 동그랗게 띵 떠 있어. 죽었는데 체온이 이렇게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중에서 필요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현상의 특성을 골라라. 그럼 밑에 체온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1, 2, 3, 4, 5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밥을 먹었는데 혈당량이 일정하다든지 아니면 물을 많이 마셨더니 오줌이 많이 나가더라. 그리고 삼투압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체온, 삼투압, 혈당량은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항상성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체에서 간은 기관으로 분류된다. 간, 이자, 위, 눈, 입 이런 거 다 기관이라고. 띵동 맞는 말. 간, 이자, 위, 소장, 대장, 입, 식도 이런 것들은 다 소화에 해당되는 거죠. 그 소화기관계에 속한다. 띵동 맞는 말. 무기물이 유기물로 변환되는 물질대사의 작용을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거는 이화작용이 아니라 무슨 작용이었죠? 동화작용이라고. 동화작용. 띡 틀렸어.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에너지의 장벽을 문턱 에너지가 아니라 무슨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고.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는 정말 유명한 에너지예요. 이름 꼭 알아야 돼. 생물에선. 열심히 뛰어가는 고양이와 물에 젖은 고양이의 체온은 큰 차이가 없다. 그것은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 항상성에 해당한다. 체온 나오면 항상성이라고. 띵동.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었더니 빛이 비추는 반대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여 가더라는 거죠. 나방에게 빛을 비추었더니 빛 있는 대로 막 날아가더라는 거야. 이것은 생명현상 특성 중에 같은 특성에 속하는 거예요. 어떤 특성에 속하는 거죠? 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얘가 뭘 한 거예요? 반응을 한 거죠. 반응은 틀렸지. 지렁이는 도망가고 나방은 달려들었죠. 반응은 틀렸지만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서는 자극과 반응에 해당되는 얘기죠. 같은 현상에 속한다. 띵동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 해봤어요. 선생님하고는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듣고 OX 문제와 그리고 괄호 넣기로 간단하게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면서 계속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갈 겁니다. 알았죠? 수고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만나요.